꼴통 할배, 여긴 707 특수부대고 규정이라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하사님, 내가 만든 부대인데 모르고 왔을까요? 하하하 만들었다고? 완전 허언증이네. 겉모습만 보고 무시한 여하사는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부대 전원이 집합하게 된 이야기. 진짜 소름 돋는 반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일까요? 차를 운전하시면서 들어주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른 가을 아침 강원도 산간의 차가운 공기가 정도진의 주름진 뺨을 스쳤다. 78세의 노인에게는 가파른 언덕길이 제법 힘들었지만 외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든 작은 보온병에는 외손녀가 좋아하는 미숫가루가 들어 있었다. 707 특수임무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의 젊은 병사가 그를 맞았다. 병사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요즘 부대 주변에 수상한 민간인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면회를 왔습니다. 박수진 하사가 제 외손녀입니다. 정도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병사는 그의 차림새를 훑어봤다. 낡은 회색 점퍼, 색이 바랜 청바지, 달아진 운동화. 전형적인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네. 정도진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오래된 가죽 지갑 속에는 외손녀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병사는 꼼꼼히 신분증을 확인한 후 면회 신청서를 건넸다. 여기 작성하시고 면회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진은 정중히 인사하고 면회 신청서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면회 목적란에는 외손녀 안부 확인이라고 썼다.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정도진은 이 부대의 변화를 느꼈다. 벽에 걸린 부대 연역과 훈련 사진들, 최신식 보안 시설들. 40년 전 자신이 작전 참모로 근무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발전한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때 우리가 꿈꿨던 부대가 이렇게 됐구나. 면회실 입구에서 김민지 하사를 만났다. 24살의 젊은 여군으로 부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임 하사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아직 새하얀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김하사의 말투는 교범에서 나온 듯 정확했다. 부사관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였다. 정도진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를 왔습니다. 박수진 하사 말입니다. 면회 신청서는 작성하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도진이 신청서를 건네자 김하사는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다 정도진의 차림새에 시선이 머물렀다. 복장이 좀 면회 규정에 맞지 않는데요. 김하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부사관학교에서 배운 단정한 복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도진은 자신의 차림을 내려다봤다. 오래된 점퍼와 운동화, 그리고 약간 구겨진 바지. 확실히 부대 면회에 오기에는 단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단정하게. 그리고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고 오셔야 해요. 김하사의 태도는 점점 더 경직됐다. 규정은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작게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는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수진이 동료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전투복을 깔끔하게 입은 그녀의 모습에 정도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역시 외손녀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수진아. 정도진이 작게 부르자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외할아버지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반가움과 당황함이 동시에 스쳤다. 저분 아세요? 동료가 물었다. 외할아버지세요. 수진의 대답은 작았다. 그런데 왜 안 가세요? 동료의 추가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하사가 외할아버지에게 면박을 주는 상황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서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김하사와 마찰이 생길 것 같았다. 정도진은 외손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수진이가 곤란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김하사에게 더욱 정중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특수부대거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김하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정도진은 조용히 돌아섰다. 외손녀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진이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복도를 나서며 정도진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 나이가 들어가니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겼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저 시골의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일 뿐이었다. 김민지 하사는 경상북도 안동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질서와 규칙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환경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김민지는 모범생이었다. 학교에서는 늘 반장을 맡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민지야, 너는 정말 기특하다. 다른 아이들도 너처럼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김민지는 뿌듯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염색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너무 모범생 같다고 놀려도 개의치 않았다. 규칙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모두가 지켜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김민지의 철학이었다. 부사관학교 진학을 결정한 것도 이런 성격 때문이었다. 군대야말로 가장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조직이라고 생각했다. 부사관학교에서도 그녀는 모범생이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후배들에게도 엄격했다. 교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김민지 생도 졸업 후 배치 희망은 특수부대를 원합니다. 가장 엄격하고 체계적인 곳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하지만 특수부대는 규정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필요해. 교관의 조언이었지만 김민지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다. 규정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707 특수임무부대에 배치된 지 6개월. 김민지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고 살아왔다. 면회실 담당이 된 것도 그녀의 꼼꼼함과 원칙주의 때문이었다. 요즘 민간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동료 박 하사에게 투덜거렸다. 어떤 면에서요? 복장도 단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하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박 하사의 맞장구에 김민지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규정은 규정인데 왜 자꾸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규칙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하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오며 인정받아왔다.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들의 인정, 교관들의 격려.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저런 할아버지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닐까요? 박하사의 말에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규율과 질서라는 단어가 굵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부대를 나온 정도진은 정문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았다. 가슴 한편이 쓸쓸했다. 외손녀를 보러 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다니.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다. 젊은 간부가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저랬겠지. 정도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규정과 원칙을 중시했었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배웠을 뿐이었다. 벤치에 앉아 부대를 바라보며 정도진은 옛 기억에 잠겼다. 이 부대를 처음 만들 때의 설렘, 젊은 장병들을 교육할 때의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이창규 중령. 25년 전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였다. 그때는 25살의 패기 넘치는 소위였는데 이제는 부대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복도에서 외할아버지를 본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9살 때였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졌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웠다. 외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늘 굳어 있었다. 수진아, 밥 먹어라. 네, 외할아버지. 숙제는 다 했나? 네. 그래, 잘했다. 대화는 늘 이 정도였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나 직업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수진을 돌봐줄 뿐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외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 가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보면 군복을 입은 모습이 있었지만 물어봐도 옛날 일이야 라고만 했다. 외할아버지, 어떤 군인이었어요? 그냥 군인이었어.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고 낮은 게 어디 있니? 다 똑같은 군인이지.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수지는 점점 외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게 됐다. 그저 과묵하고 엄격한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진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도 외할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격려도 반대도 없었다. 그래서 수지는 외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외할아버지는 늘 자신을 지켜봤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학비를 대주고 혼자 살 아파트까지 구해줬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왜 나는 외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방금 전 상황에서 외할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더욱 후회됐다.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시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수진아, 괜찮아? 동료가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정도진은 벤치에 앉아 오래된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1982년 가을, 그는 육군 대령으로 국방부에 소환됐다. 당시 그는 제3군 사령부에서 참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정 대령, 새로운 임무를 맡아주시오. 어떤 임무입니까?
707 특수임무부대 창설에 참여해 주시오. 작전 참모로 말이오. 국방부 장관의 말에 정도진의 가슴이 뛰었다. 특수부대 창설이라니.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어떤 성격의 부대입니까? 대테러 작전과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기존의 일반 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그때부터 정도진의 인생이 바뀌었다. 기존의 일반적인 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특수부대를 만드는 일이었다. 대원 선발부터 훈련 체계, 작전 계획, 장비 도입까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대령님, 특수부대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젊은 참모가 물었다. 체력과 사격 실력만으로는 안 돼. 정신력이 가장 중요해. 정신력이라고 하시면 왜 이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정도진은 단순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군인 정신을 중시했다. 겸손함, 시민에 대한 책임감, 동료를 위한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진짜 특수부대원을 만드는 요소라고 믿었다. 특수부대원은 몸만 강하면 되는 줄 아나? 체력 훈련을 마친 대원들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정신도 강해야 합니다. 맞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겸손한 마음, 시민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강해도 진짜 군인이 아니야. 1988년 25살의 이창규 소위가 부대에 배치됐다. 육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다. 소위, 왜 특수부대에 지원했나?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나라를 지킨다. 정도진은 이창규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특별한 애정을 느꼈다. 다른 장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창규야, 진짜 강한 군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나?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전술 능력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이야. 자만하는 순간 진짜 적을 놓치게 돼.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보다 강할 수는 없어.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도 존재하는 거야. 이창규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겼다. 정도진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하나였다. 대령님, 민간인과 접촉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있지. 그들이 우리의 진짜 상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상관이라고요?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게 임무야. 그런데 그 국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이창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정중해야 해.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일궈오신 분들이거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나라를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규야, 계급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 가르침들이 이창규를 지금의 중령으로 만들었다. 정도진은 오래된 추억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정말 보람찬 시절이었다. 젊은 군인들을 가르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외손녀조차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그때의 가르침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도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번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이창규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여전히 그 성실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만 예전보다는 훨씬 무게감이 있었다.
중령이라는 계급에 걸맞은 안정감이었다. 창규야, 나 정도진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창규의 숨소리가 급해지는 것이 들렸다. 아마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것 같았다. 대령님? 대령님 맞으시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창규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다. 너희 부대 앞이야. 부대 앞이라고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제가 영접을 나가야죠. 전화기 너머로 이창규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창규야. 괜찮아. 그냥 잠시 들렀다가 가는 길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령님께서 우리 부대에 오셨는데 제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창규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면회 왔다가 그냥 나오는 길이야. 수진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수진이라고요? 혹시 박수진 하사 말씀이십니까? 응, 내 외손녀야. 이창규의 목소리가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해졌다. 박수진 하사가 정도진 대령의 외손녀라니.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나이도 맞고 성격도 대령님을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럼 박수진 하사가 대령님의 외손녀야. 그런데 면회가 안 됐어. 복장이 단정하지 않다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이창규가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 톤이 급격히 변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젊은 여군 하사였어.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인 것 같더라. 이창규의 머릿속에는 벌써 상황이 그려졌다. 면회실 담당인 김민지 하사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원칙주의적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령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즉시 나가겠습니다. 창규야, 너무 소란 피우지 마라. 나는 괜찮으니까. 정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이창규에게는 전혀 괜찮지 않은 일이었다. 아닙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창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대령님께서 우리 부대에 오셨는데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령님의 외손녀를 보러 오셨는데요. 창규야, 그 하사도 잘못한 건 아니야. 규정을 지키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정도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창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역시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며 정도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부대 주변 풍경도 많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다. 시간의 흐름을 실감했다. 이창규 중령은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신의 은사이자 인생의 스승인 정도진 대령이 부대 앞에 계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면회를 거부당했다는 말에 분노가 치솟았다. 대령님을 어떻게 감히. 이창규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부관. 네, 중령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대위가 뛰어들어왔다. 이창규의 표정을 본 순간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지금 즉시 지휘 차량 준비해. 무슨 일이십니까? 정도진 대령님이 우리 부대에 오셨다. 김대위는 정도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중령의 얼굴 표정만 봐도 매우 중요한 분임을 직감했다. 대령님이라고 하시면 우리 부대 창설 멤버시고 내 은사님이시다. 이창규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전 부대원 즉시 집합 준비. 전 부대원이요? 지금요? 맞아. 지금 당장. 김대위는 당황했다. 전 부대원 집합은 국가 비상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었다. 혹시 훈련 상황입니까? 훈련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창규의 명령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박함이었다. 부대원들은 모두 긴장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북한군 관련 상황인가? 아니면 테러 위협? 대원들의 추측이 오갔다. 이런 긴급 집합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었다. 면회실에 있던 김하사는 갑작스러운 비상 집합령에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요. 부대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것 같은데.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렸다. 김하사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아까 그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 그런 일로 전 부대원이 집합할 리는 없을 것이다.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수진도 다른 대원들과 함께 뛰어나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대원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모르겠어. 부대장님이 직접 지시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일일 거야. 혹시 실전 상황인가? 대원들의 추측이 오갔다. 수진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까 외할아버지 일이 떠올랐지만 설마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창규는 지휘 차량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지시했다. 정문으로 최대한 빨리. 네, 중령님. 그리고 경적은 울리지 마. 조용히 가자. 차량이 출발하자 이창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25살 소위 시절 정도진 대령에게 받은 교육들. 단순한 전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정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배웠다. 창규야,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용기입니까? 용기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야. 겸손이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해.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래야 하고. 그 가르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런 스승이 자신의 부대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끓어올랐다. 대령님께서 우리 부대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니. 이창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한편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상시 훈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대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집합 준비를 했다. 김하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아까 자신이 거부한 그 할아버지, 혹시 정말 중요한 분이었던 걸까? 하지만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였는데. 설마,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어.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지휘 차량이 정문에 도착하기 전 부대 내부는 이미 비상 상태였다. 각 부서에서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고 간부들은 상황 파악에 바빴다. 중대장님, 무슨 상황입니까? 나도 몰라. 부대장님이 갑자기 전 부대원 집합을 지시하셨어. 혹시 북한 관련 상황인가요? 아니면 테러 위협? 간부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평상시 훈련과는 전혀 다른 긴박함이었다. 김하사는 면회실을 정리하며 마음의 불안감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자꾸만 아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분의 온화한 표정, 정중한 말투, 그리고 자신의 무례함에도 화내지 않으셨던 모습. 혹시, 정말 혹시, 김하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동료들과 함께 집합 장소로 이동하며 복잡한 생각을 했다. 아까 외할아버지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외할아버지가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외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키워주셨는데 정작 자신은 그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수진아,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궁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때 지휘 차량이 정문에 도착했다. 이창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도진을 찾았다. 벤치에 조용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대령님. 이창규의 외침에 정도진이 고개를 돌렸다. 2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규야, 많이 컸구나. 정도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이창규는 정중히 거수 경례를 했다. 군인으로서의 예의였지만 그보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괜찮다. 수진이만 잘 있으면 됐어. 아닙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창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주변에 있던 운전병과 부관도 따라서 경례했다. 대령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아니야. 그냥 면회 왔다가 면회를 거부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창규의 말에 정도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창규다웠다. 예나 지금이나 직설적이고 원칙적이었다. 그 하사도 잘못한 건 아니야. 규정을 지키려는. 대령님, 이건 규정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창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도진은 제자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자신이 25년 전에 가르친 것들을 창규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창규야,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도록 해. 대령님,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부대의 기본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창규의 말에 정도진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25년 전 자신이 가르친 원칙을 제자가 지키려 하는 것이었다. 이창규는 무전기를 들었다. 전 부대원 정문 앞 집합. 반복한다. 전 부대원 정문 앞 즉시 집합. 정도진은 이창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창규야, 이제 그만. 대령님, 저는 대령님께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대원들이 뛰어나왔다.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긴박함이었다. 수진도 다른 대원들과 함께 뛰어나왔다. 멀리서 외할아버지와 부대장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게 뭐지? 수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왜 외할아버지와 부대장이 함께 있는 걸까? 그것도 이렇게 친밀한 분위기로. 김하사도 급히 면회실에서 나왔다. 부대 전체가 집합하는 상황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정문 쪽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까 자신이 거부했던 그 할아버지가 부대장과 함께 서 있었다. 그것도 부대장이 그분께 경례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훈련인가? 하지만 곧 김하사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이창규 중령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김하사의 머릿속에서 아까 상황이 재생됐다. 자신이 거부한 그 할아버지. 혹시 정말로?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이상하네. 김하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다. 100여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평상시 훈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이창규가 정도진과 함께 대원들 앞으로 나섰다. 대원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누구인지, 왜 부대장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모시는지 궁금했다. 전 대원 차렷, 우렁찬 구령이 울려 퍼졌다. 100여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경례. 100여 명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정도진은 어색해하며 가볍게 답례했다. 이런 대규모 경례를 받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편히 이창규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엄숙했다. 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들었다. 대원들아, 오늘 우리 부대에 매우 특별한 분이 오셨다. 모든 시선이 정도진에게 집중됐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하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분은 정도진 대령님이시다. 김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령이라니? 자신이 면박을 준 분이 대령이었다니? 1982년 우리 707 특수임무부대가 창설될 때 작전 참모로 참여하신 분이며 이 부대의 모든 작전 교리와 훈련 체계를 만드신 분이시다. 대원들 사이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대를 만드신 분이라니? 그래서 부대장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모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창규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이분은 내 군 생활의 전부이자 내가 존경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분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이 지금 우리 부대의 기본 교리가 되어 있다.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가? 그 평범한 외할아버지가 이 부대를 만드신 분이라고?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가끔 중얼거리시던 말들, 군인에 대한 철학, 겸손의 중요성.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됐다. 오늘 이분께서 외손녀분 면회를 위해 우리 부대를 찾아주셨다. 하지만 이창규의 시선이 김하사에게 고정됐다. 김하사는 땅이 꺼질 것 같았다. 우리 부대의 일부 간부가 이분께 무례를 범했다. 김하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대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김하사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모른다고? 이창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모르면 무례해도 되는 건가? 나이 드신 분께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김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창규의 질문에 대원들이 대답했다. 특수부대원입니다. 맞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특수부대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 한 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특수부대인가? 그의 말이 끝나자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대원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 정도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창규야, 이제 됐다. 아닙니다, 대령님. 이건 우리 부대의 기본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창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수지는 대열에서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부대장님, 박수진 하사, 무슨 말인가? 저분이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이창규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다. 정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너였구나.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자랑한 적이 없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수진아, 군인이 되고 싶다고? 네, 외할아버지. 왜?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나라를 지킨다. 그때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수진아, 군인이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니? 강해지는 거요?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이야.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 아무리 강해도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고.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의 잔소리려니 했는데 그게 모두 외할아버지의 철학이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다. 말해서 뭐하니? 지난 일인데. 정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애정을 느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외할아버지가 가끔 중얼거리시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사는 거란다. 수진아. 왜요? 자랑하는 순간 진짜가 아니게 되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외할아버지 자신의 이야기였다. 아까 인사도 안 했어요. 창피해서. 수진의 고백에 주변 대원들이 숙연해졌다.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외면했다는 말에 모두가 마음 아파했다. 괜찮다, 수진아. 너도 어려웠을 거야.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다.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아니, 대단한 분이시기 전에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외할아버지인데. 수진이 외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도진은 외손녀를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여줬다. 잘했다, 수진아. 너는 정말 잘 자랐어. 주변 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었다. 외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외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괜찮다. 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도진의 말에 수진은 더욱 울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다. 김하사는 정도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하사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자신이 빠르게 지나갔다. 규정만 앞세우고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자신,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 나는 정말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 부사관학교에서 배운 것들, 부모님께 받은 교육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자신이 부끄러웠다. 정도진은 김하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어나거라. 대령님, 저는 정말 젊을 때는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배우는 거야. 정도진의 관대함에 김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흘러내렸다. 저는 규정만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은 옳은 거야.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김하사는 고개를 들어 정도진을 바라봤다. 그분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자신을 꾸짖거나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보였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든지 예의를 지키거라. 계급이나 옷차림이 사람을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정중해야 해.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일궈오신 분들이거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나라를 말이야. 정도진의 말에 김하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이창규는 전체 대원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가와 국민입니다. 대원들의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졌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 한 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국민을 지키는 것인가? 대원들은 숙연해졌다. 이창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규정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네. 대원들의 대답이 하늘을 울렸다. 정도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대원들이 모두 조용해졌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진짜 대단한 건 여러분들이 매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원들이 감동했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김하사의 실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은 옳은 것이니까요. 김하사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앞으로는 규정과 함께 사람의 마음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깊이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력이 강한 군인입니다. 한 대원이 대답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력이 강한 군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어요. 대원들이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따뜻한 군인입니다. 정도진의 말에 대원들이 놀랐다. 예상치 못한 답이었다. 아무리 몸이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나도 마음이 차가우면 진짜 군인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료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수진이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런 군인이 되고 싶었다. 특히 여러분들은 특수부대원입니다.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해요.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하고 강할수록 따뜻해야 합니다. 김하사는 정도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김하사. 네, 대령님. 앞으로도 규정을 지키세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진아. 네, 외할아버지. 내가 이런 훌륭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겸손하게 동료들을 아끼며 지내거라. 네, 외할아버지. 정도진은 이창규에게 다가갔다. 창규야, 부대 정말 잘 이끌고 있구나. 대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대령님. 대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훌륭한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이창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도진의 말이 끝나고 난 후 이창규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대원들아, 오늘 우리는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실천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부대는 달라져야 한다. 더욱 강하면서도 더욱 따뜻한 부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진정한 특수부대가 되어야 한다. 네. 대원들의 대답이 하늘을 울렸다.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다. 이창규는 김하사를 불렀다. 김하사, 앞으로 나와. 김하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다. 오늘 일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대령님의 관대하심으로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대장님, 저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정중히 모시고 진정한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다.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마라. 김하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창규는 전체 대원들을 다시 바라봤다. 앞으로 우리 부대에는 새로운 교육이 생길 것이다. 바로 시민 예우 교육이다. 대원들이 관심을 가졌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예의에 대해 교육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도진 대령님의 가르침이 담긴 교육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진짜 강한 군인은 무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을 우리 부대의 새로운 모토로 삼겠다. 네.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졌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대원들이 해산한 후 정도진은 조용히 부대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 붙잡았다. 외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외할아버지 날이기도 해요. 수진의 말에 정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내 날은 매일이야. 너희들이 잘 지내는 걸 보는 게 내 날이지. 외할아버지와 외손녀는 부대 정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외할아버지, 자주 올 거죠? 물론이지. 내 외손녀가 있는데.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부대도 있고요. 이제는 너희들 부대야. 정도진은 외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야. 네, 외할아버지. 그런데, 뭔데? 외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자랑할 거예요. 정도진이 웃었다. 자랑은 적당히 해라. 너무 자랑하면 진짜가 아니게 돼. 그럼 조금만 자랑할게요. 할아버지와 외손녀의 대화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정도진이 부대를 떠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다. 모두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창규가 마지막까지 배웅했다. 대령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창규야, 부대 잘 부탁한다. 네, 대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규야. 네, 대령님. 너무 엄격하기만 하지 마라. 가끔은 따뜻함도 보여줘야 해. 이창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영웅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 달 후 707 특수임무부대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 예우 교육이 정착했고 모든 대원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김하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면회 온 가족들을 정성껏 안내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정중했다. 김하사, 많이 달라졌네. 동료 박하사의 말에 김하사는 미소를 지었다. 배운 게 있어서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요. 그리고 진짜 예의가 뭔지. 김하사는 면회실 벽에 정도진의 말씀을 적어 붙였다. 진짜 강한 군인은 무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정도진. 매일 이 글을 보며 자신을 다잡았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자 면회를 왔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김하사는 정성껏 안내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의자가 편하지 않으시면 쿠션 가져다 드릴까요? 고마워, 딸아. 내가 참 친절하구나. 할머니의 말에 김하사는 뿌듯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았다. 김하사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른 간부들도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부대 분위기 자체가 더욱 따뜻해졌다. 수진도 많이 변했다. 훈련에서는 여전히 강인했지만 동료들에게는
더욱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였다. 수진아, 너 요즘 달라졌다. 어떻게?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그리고 후배들 가르칠 때도 참을성이 많아졌고, 외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수지는 이제 외할아버지와의 면회 시간이 늘 기다려졌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3개월 후 정도진은 다시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이창규의 정식 초청이었다. 대령님, 신병 교육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뭘 가르치겠나? 대령님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신병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정도진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신병 교육장에 들어선 정도진을 보고 신병들이 모두 일어섰다. 이미 정도진의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앉아들 하거라. 정도진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지요? 네. 그럼 무엇이 특수부대원을 특수하게 만드는지 아나요? 신병들이 대답했다. 강인한 체력, 뛰어난 전술 능력, 정신력. 정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신병들이 귀를 기울였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국민들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그 국민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특수부대원이 아닙니다. 신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김민지 하사 이야기를 들었지요? 네. 그 하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몰랐을 뿐이지요. 정도진은 김하사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금 그 하사는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간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신병들이 열심히 들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강해서는 안 돼요. 마음도 강하고 무엇보다 따뜻해야 해요. 교육이 끝난 후 신병들이 정도진에게 질문했다. 대령님, 어떻게 하면 겸손한 군인이 될 수 있나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도왔는가? 누군가에게 감사했는가? 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나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의 시작이거든요. 신병들이 감동했다. 1년 후 정도진의 이야기는 정군에 알려져 있었다. 그의 철학과 가르침은 많은 부대의 교육 자료가 됐다. 다른 부대에서 견학을 올 정도였다. 707 특수임무부대의 시민 예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정말 분위기가 다르네요. 견학 온 타부대 장교가 말했다. 어떤 면에서요? 이창규가 물었다. 대원들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에요. 정도진 대령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네, 저희에게는 영웅이세요. 707 특수임무부대는 여전히 최고의 부대였다. 이창규 중령의 지휘 아래 김하사와 수진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이 힘을 합쳐 부대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은 모두 정도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받았다. 그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무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이제 707 특수임무부대의 공식 모토가 됐다. 정도진은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었다. 가끔 부대를 방문하고 외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기르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김하사는 이제 중사로 진급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정도진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김중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 항상 모든 분들을 정중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김중사의 말에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도 상사로 진급하여 교관이 됐다.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겸손이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진의 교육을 받은 후배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시민들을 존중하는 군인으로 성장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정도진은 82살이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가끔 부대를 방문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큰 즐거움이었다. 어느 가을날 707 특수임무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정도진의 82살 생신을 기념하는 감사 행사였다. 대령님께서 심어주신 정신이 우리 부대의 뿌리가 됐습니다. 이창규 대령 진급의 인사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김중사도 감사 인사를 했다. 대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수진 상사도 마이크를 잡았다. 외할아버지, 저를 이런 멋진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정도진은 무대에 올라 간단한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여전히 겸손한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다. 저는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 씨앗을 훌륭한 나무로 키운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됐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도진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난 후 정도진은 부대를 한 바퀴 돌아봤다. 자신이 40년 전에 함께 만든 이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면회실도 들러봤다. 김중사가 정성껏 관리하는 그곳은 이제 다른 부대의 모델이 되고 있었다. 벽에는 모든 분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잘했다, 김중사. 대령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한 덕분이지. 정도진의 말에 김중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대령님, 저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진짜 보물이야. 저녁이 되어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외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나도 좋았다. 외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내가 뿌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자란 거야. 집에 도착한 후 정도진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외할아버지의 꿈은 이뤄진 거 아니에요? 내 꿈? 강하면서도 따뜻한 군인들을 만드는 것. 정도진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를 보니까 완전히 이뤄진 것 같네. 이렇게 해서 707 특수임무부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조용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신 어르신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어른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들려주세요.